반갑습니다. 박동일 원장입니다. 자, 우리 3월 29일 날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 내용 가지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좀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오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농지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대책으로 해서 농지 투자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 농지 투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농지 투자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앞으로 틈새 시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물도 이제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앞으로 투자하는데 방향을 더 수월하게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골에 가면 농지가 수두룩히 있어요. 뭐냐면 우리 농사를 못 짓는 어르신분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짓는 어르신분이 계셔요. 이거 팔아가지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임금비도 안 나오는데 이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우리 그 실제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는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우리 그 재발 방지책 이거 제가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책 이게 있어. 근데 여기 재발 방지책에 보시면 예방 적발은 예방책, 적발책은 뭐 아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LH 이분들 처벌 환수에 대한 내용은 아주 적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공감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런 규제가 나왔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 규제를 활용을 해서 투자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규제에 대한 내용들 풀이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책은 어떤 게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3월 29일 날 대책 나온 거 보면 세제 규제, 그다음 자금 대출 규제, 그다음 농지 취득 시 규제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LH 이제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분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짧은 두 줄이 있더라고요. 예. 세제 규제에서 기본 내용은 이겁니다. 단기 매매 1년 안에 50%, 2년 안에 40%인 것을 이걸 20%씩 올리겠다. 그래서 1년 안에 매매하게 되면 5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 하게 되면 기존 40%에서 60%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인상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비사업용 토지 지금은 기본 세금에 추가 10%의 중과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거 추가 20% 올리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골자입니다. 골자. 사실은 뭐 우리 2년은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 10% 올린 것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금 관련해서 본다 치면 뭐 농지 주말 체험농도 사업용으로 봐줬었는데 이걸 비사업용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제 관련한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관련해서 지금 나왔죠. 대출 규제 LTV를 기존에 70% 80%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40% 50% 이하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좀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농지 취득 시 규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 조금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서 필요 사항들을 조금 더 첨부해서 뭐 직장이 어디다 뭐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아무래도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주요 골자로 해서 3월 29일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그 경매 강의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뭐
이 대책 이후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 조금 이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우리는 소액으로 해서 지분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또 토지 중에서 농지이긴 하지만은 토지의 용도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인 것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거와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그렇다면 이런 대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장기부유 특별공제도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장기부유 특별공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위기가 기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규제가 있다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경매 투자, 공매 투자를 뭐 어느 기간 동안 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경매 투자, 공매 투자할 수 있는 꾼들이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세제 관련해서 강화된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도세, 뭐 중과, 단기 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입찰 이후 낙찰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2년을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2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용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2년을 넘겨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세제 강화에 대한 대책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는 거, 요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비사업용 토지가 기본적으로 기본 세금에서 추가 10% 갔었는데 지금 20% 간다 합니다. 중과가. 자, 그렇다면 이걸 사업용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 사업용은 뭡니까? 농지에 재총 작용을 하게 되면 사업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농지에 대지 아니면 창고 용지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찰하기 전에 대지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농지를 바꿀 수 있는지 라든지 전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봐야 되겠다. 자, 이런 것만 좀 챙겨본다면 저가의 농지를 낙찰 받아서 개발 행위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낮추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을 넘겨야 되겠다, 재춘작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다음 자금 조달 면에서 본다 치면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천제곱미터 302평 이상이거나 5억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매에서는 이런 거 없죠. 경매 공매 없습니다. 경매 공매 없고요. 우리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금 출처를 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경매는요. 그래서 자금 출처 관련해서 우리 경매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주말 체험농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매, 공매 투자하시다가 특히 농지 하시는 분들 주말 체험농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주말 체험농은 도시인이 주말 체험하는 겁니다. 도시인이. 그런데 도시인이 주말 체험농 하는데 농업진흥 지역에 반듯한 네모난 논을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주말 체험농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말 체험농이 진흥농어에서 주말 체험농 할 일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농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지 공부하신 분들 뭐 주말 체험농 아니면 뭐 일반농 이런 거 이제 아니 진흥구역의 뭐 보호구역 이런 말들 이제 용어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지역 이하로 해서 일반농으로 가서 주말 체험농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농지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에 들어가는 농지들이 있어요. 자, 요런 농지들 보이는 것은 농지이지만은 현실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에 들어간다면 농지실 자격증명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뭐 당연히 이제 뭐 개발 행위 가능한 농지를 투자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사업용으로 바꾼자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2년을 넘기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어요. 그다음 재촌 작용을 해서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 그다음 토지의 용도도 변경을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21년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은 다 이제 내년 이후에 22년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세금 규제가 있다 보니까, 세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원래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매 물건이 입찰이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호시탐탐 자 노려서 저렴한 물건, 괜찮은 물건 한번 잡아놔 보자라는 겁니다. 틈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훨씬 더 입찰하는 방법, 아니면 또 매매에서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본다면 더 좋은 투자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 우리가 이제 농지를 낙찰받거나 일반 토지를 낙찰받기 70% 80% 정도 우리 경매에서 대출을 보통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LTV 기준을 낮춘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 50%가 될 텐데, 우리 경매에서 아직 이제 이 규제된 이후에 낙찰을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상해 본다면 우리 그 주거용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낙찰가의 몇 프로를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LTV 우리 경매에서 그렇게 영향이 있겠냐라는 것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 투자 중에서 지분 투자, 그다음 법정 상권 투자,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또 농지 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투자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농지원부 발급 목적으로 농지를 입찰하실 분들이 계셔요. 자, 이런 분들은 우리 배운 대로 온비도 공매에 가셔가지고 국공유지 임대물건이 있습니다. 임대물건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물건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원부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보통 만드는 이유는 농지연금 신청할 때 5년의 어떤 그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를 했느냐를 보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농지원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농지원부 요거 꼭 그 발급을 받아서 농업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급하게 농지를 입찰하셔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 임대에 가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비도 공매를 또 연관해서 3월 29일 대책 규제 이후에 또 생각을 해본다면 투자의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3월 29일 규제책에 대해서 풀이를 한 게 아니고요. 규제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농지 투자, 특히 농지 투자를 어떻게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겠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자금 조달 우리 경매는 관계없고요. 그다음 LTV 낮춘다 하는데 그렇게 관계 있겠냐? 낙찰 받는 거에 이제 몇 프로를 대출 받는데 또 생각을 또 상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토지 중에 토지 용도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 필지 분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네. 그다음 재순 작용이 돼서 사업용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개발 행위가 가능한 농지를 처음부터 입찰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주말 체험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지에 있어도 사업용으로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말 체험농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들어가면은 일단 안 되고, 그다음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밖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자연녹지 계획관리, 자, 이런 쪽에 이제 일반 농지가 있다면 주말 체험농으로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말 체험농으로 해서 소액으로, 그리고 재촌 작용이 된다면 2년을 넘긴다면 최고 효과가 있는 농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타 우리 지분이거나 아니면 토지 용도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용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절세라든지 어떤 다른 투자의 방향으로 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변화된 우리 그 토지 투자에서
본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두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